많은 겨울비가 내리면서 이번 주 개막 예정이었던 화천 산천어 축제와 철원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축제가 모두 연기됐습니다. 강원도 겨울축제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 도내 자치단체의 주요 업무를 알아보는 새해 기획보도, 새해 새설계,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방개혁까지 철원군의 올해 주요 현안에 대해 짚어봅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살부터 선거권을 갖게 되면서 도내에선 고3 학생 2,000명이 이번 총선 때 투표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눈 구경하기 힘든 나라의 청소년에게 동계 스포츠를 소개하는 평창 드림 프로그램. 올해 16년째를 맞아 평창기념재단이 올림픽 유산 사업의 일환으로 직접 주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에 많은 겨울비가 내려 이번 주 개막 예정이었던 화천 산천어 축제와 철원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축제가 모두 연기됐습니다. 겨울철 이상 기온으로 추위와 얼음을 테마로 한 강원도 겨울축제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산천어 축제의 주 무대인 화천천입니다. 물을 가두고 얼음을 얼리기 위해 쌓은 둥 옆으로 흙탕물이 거세게 흐릅니다. 홍수라도 난 듯 불어난 물에 얼음 낚시터는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이 안쪽이 얼음 낚시터입니다. 들어가 보면 제 발목 위까지 물에 잠깁니다. 어림잡아 얼음 위로 20cm 이상 물에 잠긴 상태입니다. 얼음이 드러난 곳도 갈라지고 녹아내려 발을 딛지 못합니다. 물이 대그만 불어가지고 더 이상 푸질 못해요. 양수기 작업 더 이상 이제 못하는 상태예요. 네. 물이 워낙 너무 많아서요. 예. 넘쳐 흐르는 흙탕물에 축제장 울타리는 부서졌고 먹거리 장터도 침수됐습니다. 화천에 75mm 이상의 겨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근 산에서 내려온 흙탕물이 축제장을 덮쳐 피해를 키웠습니다. 비가 많이 왔다고요. 밤새도록 밤새도록 왔어요 아주. 여름 장마지도 왔다니까. 결국 11일 개막을 앞두고 축제가 연기됐습니다. 포근한 날씨에 얼음이 충분히 얼지 않아 한 차례 연기됐던 축제의 개막이 또 미뤄졌습니다. 화천군은 오는 11일에 이사회를 열고 축제 개막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 걱정이죠. 상인들은 올 1년 요거 이제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걱정이 많죠. 네. 80mm 가까운 폭우에 한탄강 수위가 급격히 올라 축제장이 휩쓸렸던 철원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축제도 개막이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현재 철원군은 한탄강으로 통하는 모든 출입구를 통제한 상태입니다.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에 때 아닌 겨울 폭우까지 겹쳐지면서 겨울 축제의 본고장인 강원도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새해 새설계, 오늘은 철원군 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국방개혁까지 철원군은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철원군은 올해 이 같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 경기 활성화와 인구 감소 대비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가을 철원군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축제를 대부분 취소했습니다. 강원도 최전선에서 바이러스 전파 차단에 모든 힘을 쏟았고 아직도 그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해 국방개혁 2.0이 구체화돼 앞으로 육군 육사단 이동과 함께 5천여 명의 군장병이 철원을 빠져나갑니다. 남북 관계는 교착 국면을 이어가는 데다 최근 5년간 인구 3천 명이 줄어드는 등 인구 감소세가 멈출 기미가 없는 상황. 분만 취약지인 철원군은 더 이상 인구 유출이 없도록 올해부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지자체로 탈바꿈합니다. 먼저 철원병원에 분만 산부인과가 5월부터 문을 열고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공공산후조리원도 다음 달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원정 출산을 하셔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리원과 분만 산부인과가 동시에 개원이 되게 되면 철원 안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또 그 가족들도 편하게
또 고등학생에게는 무상 교육과 교복 지원을, 대학생에게는 장학금과 학사 등을 지원하는 등 교육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밀접한 일자리 정책도 추진합니다. 새로 조성 중인 플라즈마 산업단지에는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청년 일자리와 창업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두 겹쳐에서 입주하겠다고 좀 그 현장을 돌아보고 있어서 이것이 되면은 그래도 많은 일자리가 우리 지역에 생기지 않을까. 일자리를 찾아서 바깥으로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특히 올해는 무엇보다 국방개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군부대 이동 최소화와 접경 지역 활성화 방안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 각 사회단체 또 인근 자치단체와 함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중앙부처하고 대응을 해 가려고 합니다. 지지부진한 남북 교류에 지역 소멸 위기까지 닥친 철원군이 올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국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눈 구경하기 힘든 나라의 청소년에게 동계 스포츠를 소개하는 평창 드림 프로그램이 벌써 16년째인데요. 올해부터는 평창기념재단이 올림픽 유산 사업의 일환으로 직접 주관합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어색하지만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하얀 설원을 내딛는 참가자들. 얼마 가지 못해 넘어지고 또 넘어지기 일쑤지만 일어설 때까지 연습을 반복합니다. 지칠 법도 하지만 뒤처지는 동료의 손을 꼭 잡고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Yes, I am very excited and it's like something very different. It's very fun and very entertaining and difficult. 몸이 불편한 참가자들도 침착하게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Cảm giác tuy là tuyết rơi rất là lạnh nhưng mà thời tiết rất là trong lành, rất là thích và em hy vọng là sẽ được đến Hàn Quốc nhiều hơn nữa. 과거 드림 프로그램을 통해 실력을 다져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 참여한 3명의 선수는 홈커밍 참가자로 초청돼 후배들을 위한 조언은 물론 용평에서 개최되는 국제 스키 대회에도 참가합니다. Very happy since the dream program helped me to be a skier and a professional, and now I've become like a professional and also a mentor. So I'm very, very happy. 16번째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아시아,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28개국에서 119명이 참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2018 평창기념재단이 새로운 주관자로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봅슬레이 종목이 신설되고 한류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추가되는 등 새로운 변화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다른 연도랑 비교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학생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 친구들이 동계 스포츠를 접하고 또 이제 자국에 돌아가서도 멋진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동계 스포츠의 저변을 넓히겠다는 평창의 약속인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MBC 뉴스 정다입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사업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보험 수급자와 관련 기관이 증가하면서 보험금 부당 청구 등 불법 부당 행위도 많아져 장기 요양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추진됩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고령화 시대 노인 요양 수요가 계속 늘면서 장기 요양 보험 시장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운영비 대부분을 국고로 보조받을 수 있기에 2018년 전국적으로 2만 1,000곳이던 시설수는 지난해 2만 3천 곳으로 1년 새 10%인 2천 곳이 늘었습니다. 비리도 늘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970억 원의 부당 청구 금액이 현지 조사에서 적발됐고 강원도 내에도 217곳, 34억여 원이나 됐습니다. 2016년과 17년 조사 대상 기관 수가 늘면서 금액도 증가했다가 재작년 3억 5천여만 원으로 줄었는데 지난해 다시 9억 6천여만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인력을 충분히 채용하지 않고 급여를 청구하거나 서비스를 하지 않은 허위 청구, 부풀리기 등의 수법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체 4.5% 표본에 불과한 현지 조사 확대를 위해 인력을 늘리고 대상 기관도 1,300여 곳으로 확대합니다. 비리기관 퇴출을 위한 지정갱신제도 시행돼 지정시 부당 청구나 노인 학대 등 이력을 심사하고 6년 주기로 갱신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작년 12월 12일부로 법률이 시행된 게 있는데 그게 지정제와 지정갱신제입니다. 부당 청구를 했던 기관들, 이런 기관들은 이 시장에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장에 진입을 못하도록
또 현지 조사를 거부하면 처벌을 강화하고 비리가 적발되면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추진됩니다. 현재는 평가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도 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이나 가족들이 알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노사 문제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감독 강화는 여전히 남은 숙제입니다. 제가 돈이 정말 돈 번 돈이에요. 제가 해서 진짜 차 수리비, 주유비, 원장님 그냥 개인 돈, 카드비, 무슨 캐피탈 돈 이런 게 수차례 나가는데.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자 100만 명 시대, 교묘해지고 커지는 시설 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가 강화되는 가운데 민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지금의 서비스를 점차 공공 영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4.15 총선에서 춘천 분구 가능성이 커지며 출마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동한 강원연구원장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결심을 최근에 굳혔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적격 심사도 곧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자 등의 사퇴 시한인 16일 이전에 원장직도 내려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춘천 지역구에 도전 중인 여당 측 인사는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활동 중인 허영 민주당 도당위원장과 출마 결심을 알린 육동한 원장, 유정배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이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최근 사면된 이광재 전 도지사도 물망에 오르내리는 상황입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갖게 되면서 도내에서는 고3 학생 2,000명이 이번 총선 때 투표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 학생 유권자가 고3 학생 13,585명 가운데 15% 정도인 2,001명으로 추정됐습니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선거교육 공동추진단을 구성하고 학교 현장에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등 선거 관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적용된 선지원 후 추첨제에 따라 평준화 일반고 합격자가 발표된 오늘 불합격자는 12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도교육청과 춘천, 원주, 강릉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합격자 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배정은 오는 14일 추첨을 거쳐 17일 오후 2시에 발표됩니다. 이번 평준화 일반고 입학 전형에 불합격한 학생은 122명으로 원주가 96명으로 가장 많고 강릉 19명, 춘천 7명입니다. 이들은 정원이 미달된 특성화고나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추가 모집에 지원해야 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자전거 음주운전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도내에서 단속된 자전거 음주운전은 총 51건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신설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경찰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갖고 올 1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음주 측정 불응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사흘째 이어진 많은 양의 겨울비에 밤사이 농경지 경사면이 붕괴되고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10분쯤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 미래광장 인근 인도에 가로 세로 50cm, 깊이 80cm의 싱크홀이 발생해 지나던 학생 1명이 빠지는 사고가 나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새벽 1시 40분쯤에도 춘천시 신북면 천전리 인근 도로에 낙석이 발생해 제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춘천시는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마을자치형 수기예산 지역 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사업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춘천시가 주민총회 등 수기 과정을 거쳐 제안한 사업으로 11개 읍면동 21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6천만 원이며 보조금 사업은 영농 폐기물 안심수거, 행복버스 걷기 행사, 태극기 나누기, 골목상권 활성화 등입니다.
각 사업은 읍면동 지역회의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 스스로 설계하고 실제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됩니다. 춘천시가 교통약자를 위해 올해 3월부터 횡단보도 내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공사를 착수해 상반기 내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먼저 보행이 많은 시내 중심에 설치된 보도에 있는 점자 블록과 턱 낮춤 시설 등 정비가 필요한 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전수조사 실시 이후 정비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합니다. 횡단보도 점자 블록 보수와 횡단보도 앞 턱 높이가 차도의 높이차를 1cm 이하로 정비해 휠체어나 유모차가 편히 다닐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옛 양구군수 관사 자리에 양구군의회 신청사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양구군은 지난 1983년부터 35년간 사용했던 양구군수 옛 관사터에 올 상반기에 군의회 청사를 짓기로 하고 착공 전까지 테니스장 부지를 포함해 전체 72면의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군의회 청사에는 리모델링을 거쳐 군청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홍천군이 호수 주변 환경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양수 발전소 주변 자원화 용역을 추진합니다. 이번 용역은 산림문화 휴양체험단지를 비롯해 수변공원, 트레킹 코스 등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잣나무 숲을 활용한 관광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의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홍천군은 양수발전소 하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환경 개선과 공동사업 지원 방안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 활동이 강화됩니다. 강원도는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상수원 보호구역과 환경오염 취약 지역에 대한 지도 점검과 순찰을 강화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